안녕하세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앞으로 3시간 정도만 지나면요. 2021년 신축년이 지나고 2021년 임오년이 다가옵니다. 검은 흑자에 검은 임자고요. 인자가 이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검은 호랑이의 날인데요.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3시간만 있으면은 이제 이민년입니다. 올해 또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심적으로 아주 힘들고 지친 한 해였는데요. 같이 또 2022년을 맞는 새해 인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도에는요, 더욱 활기차고 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 또 이민년 올해 한 해 더욱 노력해서 서로 발전하고 또 투자에 성공하는 이러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밝은 미소로 마스크 없는 이런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조만간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희망 가득한 2022년 새해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해 나가는 이 시간 전에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서울에 있는 여기가 신세계 백화점인데요. 여기 신세계라고 보이잖아요. 이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지금 인생샷 명소로 돼 있는데요. 오늘 저녁 좀 시간 되시는 분은 저녁 늦게 12시까지 볼 수 있고요. 또 내일 1월 1일을 맞아 가지고 해 지고 나면 한 5시 반부터 계속해 가지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빌딩에다가 빛을 쏴 가지고요. 미디어 파사드라 그러는데 이런 인생샷 명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명동, 중구에 있는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에다가 가득 채운 이런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지금 1벌부터 자정까지 즐길 수 있는 매지컬 홀리데이라고 이러한 그 이름으로 제목이 한 3분 14초짜리 영상이 쭉 나오는데요. 이 앞에 지금 분수대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분수대 앞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진 많이 찍고 이 명동 쪽에서 또 바라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LED 140만 개를 쏴가지고 이 건물 외벽에다가 미디어 파사드를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 갖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수십억 원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요. 매년 신세계에서는 이런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그 제공을 해주는 영상을 매년 이렇게 문화 예술 도구로서 또 서비스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LED 미디어 파사드가 명소입니다. 시간 되시면요. 내일 또 1월 1일 토요일이고 모레 저녁에도 일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번 외부니까 또 코로나하고도 이렇게 좀 관계 없을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봐도 돼요. 남산 쪽에서 보셔도 되고요. 이쪽 해운동 쪽에서 보셔도 되고 또 명동 쪽에서 보셔도 되고 여기 한국은행 건너편에 분수대 쪽에서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또 오르다가 오래돼 가지고 또 이렇게 오름세가 살짝 꺾이긴 했는데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년 내 2020년도가 2021년도가 최저였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최저로 떨어지면은 집값이 뭐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값도 그렇고요, 집값도 그렇고요, 상승할 수 없는 이러한 그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계 대출도 줄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일부 은행에서는 내년 초에는 대출을 좀 풀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 이 지분을 이번 12월에 낙찰받은 우리 실전반 제자분 중에는 지분인데요. 대출을 통해 가지고 잔금을 처리하는 이러한 또 그 대출이 굉장히 막혀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조금 내년 초에는 가계대출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2022년 돼 가지고요. 좀 악재라고 할까요? 우리가 좀 투자를 하면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첫째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사태,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한편에서는 감기로 돌변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팬데믹이 끝날 것이다, 종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3구 대통령 선거 대선이 있는 이 3대 변수가 지금 내년 초에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어제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차분하게 저도 집에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조용히 지금 테레비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짬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또 마지막 2021년도를 지분경매 공부하면서 보내려고 이렇게 화면 앞에 앉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두기동 소송과 협상 말씀드리고요. 5 플러스 5입니다. 소송이 5가지, 그리고 협상이 5가지인데요. 내용증명,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소송, 이렇게 5개가 소송에 관련된 이러한 프로세스고요. 협상에 관련된 프로세스 5개는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 종결법, 이렇게 협상의 5가지, 소송의 5가지, 5 플러스 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공부할 부분이요. 우리 실전반에서 실제 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이후에 타 공유자가 3명 있는 물건을 받았는데요. 3명 전부 다 이렇게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3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보정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은 이후에요.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죠. 이 내용증명을 통해 가지고 내용증명에서 상대 공유자 3명한테 내용증명이 하나도 도달이 안 되면 바로 그냥 소송에 돌입하셔야 돼요.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봐야 어차피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요. 받지 못하게 되면 2번, 3번 보내도 똑같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그 소송이 바로 공유물 분할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또 소송장을 재판부에서 이 피고 1, 피고 2, 그리고 피고 3, 1, 2, 3, 3명한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또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동사무소죠. 예,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요. 민원실에서 주민록 조회를 하는데 이 3명은 알았는데 1명이 주민록 번호가 없어가지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 경매계에 전화하셔가지고요. 경매계를 통해 가지고 이 주민록 번호를 아셔가지고요. 다시 재차 이 보정서를 갖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주민록 번호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소 보정할 때 주민록 초본, 피고, 타 공유자의 주민록 초본을 갖다가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록 번호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어도 찾는 경우가 있어요. 특이성이라든가 특이 이름, 그러면 주소와 이름만 갖고도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아주 흔한 성에 흔한 이름인 경우에는요. 주민록 번호가 있어야지 몇천 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경매계를 통해서 주민번호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요. 이 보정 명령 같은 경우에 한 분의 이름을 이 주민번호를 경매계를 통해 가지고 주민번호 알아 가지고 이렇게 보정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송달이 돼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새로 1월 5일 날 신청반 이제 시작할 때 여기 타 공유자하고 들어온 같이 대화를 소장이 가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 협의하는 이런 내용들을 또 녹음이 돼 가지고요. 직접적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는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정서를 통해 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공했을 때 타 공유자한테 도달이 안 되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보정명령서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주민센터로. 그러면 주민번호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찾지 못하는데요. 없어도 찾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이성에 특이 이름이 된 경우에는 이 주소를 갖고, 이름 갖고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사간 곳에 초본에 주소가 이전돼 있는 이런 그 새로운 초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이 초본을 재판부에다가 제출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 페이지 수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39페이지 준비서면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보정소에 이런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요, 이 상대방이 답변서를 가져오고요. 지난주에 한 거죠. 답변서 이후에 준비서면을 또 원고가 내는 겁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원고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는 준비서면을 낸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피고의 원고의 과다한 매매금액 제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러한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면 협의 시 공유지분 해소 방법과 원고 회사의 매매 기준을 설명하고 피고에게 타 공유자의 의논에 연락해 주기로 했으나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써서 낸 겁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 시 원고법인의 부동산 매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회사는 투자자가 있어 이윤을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물건을 산정한다.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이윤 극대화가 되어야 한다. 전국 경매 물건을 조사해서 제가 낙찰받을 시 회사 이윤을 추가한 부분, 감정가격이 4배.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요, 이게 조금 과하게 감정가 대비 4배를 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렇게 그 협의도 안 됐었고요. 조정도 되지 않는 이런 경우인데, 감정가 대비 4배까지 이렇게 매각 한다는 의사는 조금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과대하게 제시한 금액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요. 감정가에서 이렇게 감정가보다 더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감정가 대비 뭐 2배를 받겠다.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힘든 이러한 그 제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경매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판례. 또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이제 뭐 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협의가 되지 않은 이런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됐다, 이런 경우 아직까지는 경매 사건에서는요 본 적이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적법하지 않게 되고요. 분할 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공유자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이 됐을 때는 그거에 그냥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물 분할이 당연히 원칙이고, 현물 분할로 할 수 없거나 또 분할로 인해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대금 분할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지금 14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공유물 분할 소송은 통상적으로 토지 현황에 대한 현장 검증을 거치고 토지에 대한 측량, 시가 감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분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현물 분할일 때 이렇게 많이 하죠. 다만 공유물 분할소는 이른바 형식적 형성의소로서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요, 법원 재량에 따르므로 재판관의 이 재량이 굉장히 많은 이 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고 및 피고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지분 경매 물건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검증과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검증, 감정입니다. 검증한 거는 상기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 피고가 공유물 청구에 따라 각자가 분할받은 면적을 산출하고 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하는 거고요. 감정하는 것은
위 토지에 대해 위 피고가 분할받을 부분을 측량사로 하여금 측량 감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량하기 위한 감정, 그래서 감정 신청을 하게 되고 검증 신청도 하는 이러한 감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검증은 법관이 직접 판사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요, 건물의 형태 또 토지의 모양이라든가 이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이 눈으로 보고 실제 이렇게 현장의 상태를 보는 거고요. 이 사진만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검증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감정 신청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현물 분할할 때 당연히 이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 검증 신청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현장을 재판부에 설명해도 잘 판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감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평가서라든가 아니면 측량하는 지적공사라든가 또 전문의라든가 토지 시가 감정한다든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적공사를 통한 이런 측량사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료를 또 예납해야 되는데요. 지적공사도 공사의 성과도 통해 가지고 이런 성과도를 통해서, 성과도가 결국은 이 도면입니다. 어떻게 이 땅의 모양이 있으면 원고가 가 부분, 피고가 나 부분이다 그러면 이런 거를 측량해서 정확한 경계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경계 부분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이제 성과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준비서면에 성과도로 같이 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감정신청 작성하고요, 측량감정신청, 감정 취지, 목적, 그리고 감정 사항에 대해서 쭉 제출해서 나가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측량한 감정서가 바로 성과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기 현장 검증하고 또 감정하는 게 전자소송에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144페이지인데요. 같이 다음 주에 1월 2022년도 임원연 첫 방송으로 같이 공부할 내용은 여기 전자소송을 통한 감정신청, 검증신청하는 이러한 방법부터 144페이지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밴드 보시면서요, 올해 한 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우리 지분경매 찾고자 하시는 분은 지분경매 소송 협상을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찾으셨어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실전반 이제 1월 5일 날 수요일입니다. 1월 3일이 월요일인데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2시간씩 이렇게 공부하는 실전반이 있는데요. 2022년 첫 실전반은 1월 5일 날 개강합니다.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이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온라인 과정과 오프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대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강의실에서 있고요.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등록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깊은 공부, 또 이 소송의 기초부터 계속해서 이 전자소송을 하는 데까지, 그리고 또 우리 실전반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새로운 지분경매를 어떻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물건을 골라내는지, 이러한 분석법이라든가 이러한 분석법을 통해서 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이런 노하우, 협상 기술, 그리고 이 멘토링 소송하시는데요. 무료로 멘토링까지 같이 해드리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2022년도도 성공적인 또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있으면은 2022년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롭게 공부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